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요, 치매 인구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요,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환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인데요. 자, 물론 예방이 필수적이겠지만은요, 만일을 대비해서 발병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평생 동안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갈수록 관심이 더해지는 치매 보험 준비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오늘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요즘 먼저 나서서 찾으시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죠. 오늘은 치매 보험의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보험들 굉장히 많이들 준비들 하셨죠. 병원비 다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손보험들 준비했어요. 그죠? 실손보험들 준비하셨고, 여기에 간병비나 생활비 또는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치료하면서 그래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건강보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는 암이나 뇌나 심장, 기타 수술특약 같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동차보험 준비하셨는데, 자,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다 해서 나를 위한 보험도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운전자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죠? 운전자 보험 들고 우리가 그래도 질병 중에서는 아직은 암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암보험 하나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게 대부분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암보험 추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보험은 이게 마지막이야. 보험은 더 이상 안 들어 하면서 이제 보험은 이게 끝이야. 이제 나는 다 저축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자, 요즘 어떻게 해요?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변에서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여태까지 내가 준비한 거는 나를 위한 보험이었어요. 그죠? 자,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암 진단을 받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돼서 병원에서 뚝딱뚝딱 다 병을 고쳐요. 웬만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험은 철저하게 준비가 다 있다. 그런데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두렵고 무서워하죠. 물론 암도 그렇고 뇌나 심장 다른 큰 질환이 와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만큼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나한테만큼은 안 왔으면 하는 병이 있죠. 나만큼은 피해갔으면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나를 잃어가는 병이에요. 나의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족을 잃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나의 품격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그런 보험에 이 치매보험 하나는 꼭 추가를 해야 된다. 왜?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치매보험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보험을 어떻게 해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치매는 지금 2019
2017년도만 해도 지금 약 72만 명이에요. 72만 명. 자, 65세 노인 인구 중에 한 명이 현재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치매 환자가 약 4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자,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자, 30년 후에 치매 환자에는 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치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72만 명. 치매 환자 수가 30년 후에 4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암보다 치매가 훨씬 무섭다. 왜? 암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웬만한 거는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매는 이미 무서운 예고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치매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면 내 병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까지가 왔습니다. 자, 치매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병이 있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고 있죠. 그리고 루이체 파킨슨 병이나 기타 치매, 혈관성 치매, 아니면 전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치매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제일 많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첫 번째는 이제 기억력 감퇴죠. 기억력 감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죠?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고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혼자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전조 증상이 이렇게 기억력 감퇴. 자, 이거는 뇌혈관에 안 좋은 그 악성 그런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 그런 치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루이체나 파킨슨 이거는 뭐냐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죠. 이런 전조 증상이 미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면 아, 나이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루이체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선망이라든가 아니면 환청 이런 것 때문에 잠꼬대도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루이체 파킨슨병은 치매의 전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미리 발견해서 늦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형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이 혈관성 치매는 우리 혈관에 나쁜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 게 아니라 뇌출혈이라든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뇌경색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경우를 미리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는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무섭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65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건망증이 심해졌죠.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예전보다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스스로 아, 나 이거 치매보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건망증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억력을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얘, 너 그때 그랬잖니? 했을 때 내가 그걸 기억을 해내면 건망증인 거예요. 이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내가 치매에 갈 수 있는 단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치매까지 가기에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억력에다가 어떤 거 인지 장애가 내가 생활하고 인지하고 공간 능력이라든가 시간 능력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치매 이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미 그 단계만 왔어도 내가 미리 병원에서 조기에 검진받고 치료를 받아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충분히 더 나빠지는 경우로 진행되는 치매의 병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센터에서 검사하는 의뢰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검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가족에 대한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다. 자, 치매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면 죄송합니다. 똑같은 부분이 들어갔네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치매 환자는. 근데 이 치매는 가족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치매는 3명이 함께 치료받고 같이 겪어나가는 질병 중에 하나라 그러죠. 자, 치매는 나는 치매가 걸리면 내 가족이 얼만큼 고통을 받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 나의 가족 중에 한 분은 간병비를 벌어와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고 또 한 분은 나를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3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가는 병이다라고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거는 가족의 보호자의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간병비예요. 간병비. 자, 그렇기 위해선 가족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야 어떤 부분은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라든가 치매 1단계 정도 수준이 되면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간병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는 내가 최근 기억만 잊어버리지 모든 대화나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내가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고 또 생활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그러죠. 나 나이가 들면 죽을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100세 끔찍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도 낯설지가 않아요. 자, 현재 60세 되신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평균으로 60세 되신 분은 앞으로 22년, 남자분은 22년, 22.8년을 더 살아요. 우리 여자분은 27.4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 여자 평균 나이 금 88세예요. 88세. 남성분 83세. 그런데 이건 평균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미 100세에 넘게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서는 너무 늦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치매에 대한 준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간병비 문제가 가장 현재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병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우리는 암이 너무 무서워서 암보험들 많이 준비를 했지만 암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효도는 받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죽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준비를 할 때도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도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죠? 척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도가 있고 중등도가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웬만하게 지급해주는 중증은 CDR 척도 3등급 중증 치매에 대한 진단비가 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이나 CDR 척도가 대체 뭐냐? 그전에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 또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전문의가 기억력이라든가 진압력 등에 대해 관련되는 질문으로 치매 진단하는 인지기능 검사다. 그래서 여기서 보험회사가 CDR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에 따라서 경증과 중등도와 중증 치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망증이 약간 정도 심하다 하면 CDR 0점이에요. 정상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해도 정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서 깜빡깜빡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다. CDR 0점 정상에 들어가죠. 자, CDR 0.5점. 이게 최경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도 인지 장애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최경도 CDR 0.5점입니다. 자,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약간 장애가 의심이 된다. 예, 그렇죠? 경도 이거는 내가 인지장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만 돼도 우리가 미연에 검사를 받아서 내 병을 늦출 수가 있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이게 CDR 0.5점 경도 최경도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주는 CDR 척도 1점 이게 바로 경증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 자, 경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다. 기억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집안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 활동도 가능하다. 바로 이 정도가 경증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 자,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의 중간인 중등도. 자,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했어요. 많이 나빠진 거죠. 그죠?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자, 저희 엄마가 치매이신데 저희 엄마가 지금 중등도 치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저희 아버지가 케어를 하시는데 밖에서 충분히 운동도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저희가 가면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다 이름도 알고 손자 손녀 다 합니다. 대화도 다 되고 생활도 다 되고 집안 생활도 모든 게 다 돼요. 다만 어떻게 해요? 저희와 대화하고 생활했던 거를 잠시 후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중등도 치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이 케어하고 같이 생활하는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증 치매 단계가 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중등도와 중증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어요. 그죠? 인지 능력만 있고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대소변 실수도 하게 되고, 자, 정상적인 기능도 할 수 없고 외견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치매 혹시 왔나라고 외견상으로도 보여지는 게 바로 중증 치매입니다. 중증 치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요양원에도 좀 모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에서 케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같이 생활을 하면 더 좋겠죠. 이제 요 다음 단계부터는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다 중증이에요. CDR 척도 3점, 4점, 5점은 다 중증 치매에 들어가요. 자, CDR 척도 4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르는 내 이름에만 때때로 살짝 반응을 합니다. 도움 없이는 이동도 불가능하다. 자, CDR 척도 5점이면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식사 시 먹여줘야 하며 누워 지내는 상태이다. 이게 바로 평생 진행되는 치매에 대한 단계적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CDR 1점과 2점과 3점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족을 위해서. 자, 그러면 현재 보험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치매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증 치매에 많이 받고 싶다 하면 경증 치매 중심으로 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경증과 중등도 치매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은 평생 주는 간병비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월 간병비 주는 그런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처음에는 경증 치매 CDR 척도 1점 진단을 받게 되면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300만 원. 자, 충분히 집에서 일상생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안 좋아졌다, 중등도 치매 같다, 그럼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죠? 그리고 CDR 척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중증 치매는 어느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중증 치매에만 진단비가 크게 나오겠죠. 자, 중증 치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합이 이렇게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을 받게 되면 중증 치매 최고 2천만 원까지 받으면서 진단비 받으면서 그때부터 생활비가 100만 원씩 언제까지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총 진단비로 2천만 원 지급을 받고 그리고 내가 현재 85세예요. 85세. 내 나이가 만약 85세인데 내가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증과 중등도와 중증치매 총 2천만 원 지급을 받으면서 매월 100만 원씩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살았다 가정을 했을 때 15년 동안 100만 원씩 받게 되면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총 2억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100살까지 살았을 때가 2억이지만 내가 100살도 넘게 살았다? 그러면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중증 4.5점이 아니에요. 아까 실수로 대소변 실금이 조금 보이고 외견상에 조금 치매 정도 이렇게 보이는 중증 CDR 3점부터 받는 간병비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매월 100만 원씩 간병비를 받다가 내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3년간 확정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중증 진단비 2천만 원 받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3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3,6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합의 5,600만 원은 확정 지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이런 간병비 문제는 저렴한 이런 보험료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치매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세요.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왜? 이미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어느 정도 다 준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보니 이제 치매 환자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치매 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0세 여성분으로 한번 봤을 때, 자, 경증 치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증 치매 때 300만 원, 중등도 치매일 때 추가 200 더해서 500만 원 총 받습니다. 그리고 CDR 척도 3점 받게 되면 2천만 원, 1,500만 원 추가로 더 지급이 되죠. 그래서 합의 2천만 원 받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 자, 20년 납에 90세로 했을 때 월 보험료가 5만 원이 안 넘어가죠. 그죠? 48,600원입니다. 50세 여성분으로 했을 때, 20년 납 90세 했을 때. 자, 총 들어가는 원금이 1,166만 4천 원이에요. 90세 만기지만 내가 85세 때 내가 이저것저것 검사해서 건망증도 그닥 크지 않고 뭐 견도인지 장애도 없고 내 몸이 건강하다 하면 내가 해지해서 어떤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원금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 자금 쓸 수 있는 해지 환급도 나오고 보험료도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모든 게 조기에 예방하고 조기에 준비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미 경도인지 장애 의심이 되면 미리미리 검사하셔서 아직은 완치되는 그런 약은 없지만 내 병을 충분히 뒤로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만이 최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모든 거는 운동과 적절한 수분이 가장 치매 예방에는 좋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적절한 운동과 수분 섭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40, 50대 분들, 그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찾으시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 할 때마다 혹은 주변에서 치매 보험 가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걱정되시는 마음에 많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 보험이기도 한데요. 자,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계십니다. 평생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요, 여러분들이 중증 진단 시에 평생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치매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혹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가입이 어렵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치매 보험은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도 우리가 암 진단을 받든 어떤 심장 수술을 하든 아니면 요즘 흔하게 무릎 수술이나 허리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이나 뭐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치매 보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질환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뇌 쪽 관련, 치매는 뇌 쪽 관련이기 때문에 뇌 쪽 질환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를 받아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할증되는 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웬만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뇌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는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만 좀 한 살이라도 나이가 먹으면 비싸질 수 있으니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 치매보험이 생명보험사, 오늘 소개해 주신 생명보험사 상품도 있고 손해보험사에도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오늘 강의에 나왔듯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해주는 그런 간병비 담보가 잘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매월 간병비를 주긴 하는데 종신토록 주는 담보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손해보험에는 경증 치매라든가 중증 치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킨슨 진단비 아니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비 이런 생명보험에 없는 적절한 또 치매 담보가 따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절하게 좀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에서도 어떤 진단비를 좀 크게 받고 또 아니면 중증 치매가 왔을 때 간병비를 또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의 특성도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경증 등 이런 진단비 위주라면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나 중증일 때 진단비를 받고 또 매달 평생도록 생활비를 100만 원씩 혹은 그 100만 원 안팎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가장 좋은 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섞어서 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김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레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제 고령사회에 예고된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치매보험, 이 손해보험사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이 중증 진단 시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나 문자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보험의 트렌드도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요. 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보험 점검 받아보시고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자, 24세 딸과 21세 아들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막내 아들이 군 입대를 앞뒀는데요.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어서 심란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보험을 펼쳐봤습니다. 큰 아이가 20살이 넘었을 때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성인 보험으로 새로 가입했는데요. 요즘은 어린이 보험이 더 낫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입한 보험에 좋은 특약도 없는 것 같고요. 곧 군대 가야 할 아이의 보험을 무작정 해지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병원 한번 간 적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요. 외가 쪽으로 암 병력이 있기는 한데 가족력까지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두 자녀의 보험을 고민하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보험을 이제 뭐 중간에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한 사례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또 한번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장이 작으면 정말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보험 한번 살펴주시고 혹시 뭐 변경할 게 있다면 말씀 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자녀들이 태어났던 예. 한 20년 전쯤에는 당연히 태아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이 보험에 대해서 뭐 한 초등학생 때 이럴 때 이제 가입들을 많이들 하곤 해요. 이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애들 보험이니까 애들 때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성인이 되면 또 그거에 맞는 보험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예. 이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좀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납입이 끝난 것과 보험 만기가 끝난 걸 좀 혼동하세요. 아, 예.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라고 하면 돈 내는 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보험도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기와 납기 기간 요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험은 20년 납, 그러니까 20년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은 돈만 내고 보장은 8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그냥 막연히 어린이 보험이고 20년 납입이 끝나면 어차피 이제 곧 보험이 끝나니까 성인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겠다.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으로 당연하게도 그냥 성인 보험을 갈아타는 게 맞겠지라고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 게 일단 어린이 보험이니까 우리 어린이가 20세가 이제 넘어가면은 성인 보험으로 바꿔줘야 되고 보장도 다 끝나니까 그렇죠. 빨리 좀 좋은 걸로 갈아타야겠다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80세 만기라는 거죠? 그렇죠. 만기를 봐야 돼요. 20년 예. 만기, 뭐 3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내는 기간과는 관계없이 내가 보장을 받는 기간은 만기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그래서 그러니까 큰 따님이 20살 때쯤 그러니까 한 3, 4년 전쯤에 다시 이제 보험을 바꾸셨는데 그 보험 내용을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CI 통합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이게 새로 가입해 준 보험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한 3, 4년 정도 된 보험인데요. 우선은 보시면은 사망보험금과 그 다음에 중대한 질병을 묶어서 한 1억 원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망보험금이 뭐 정기특약으로 1억, 그리고 재해사망으로 1억, 이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의 이제 비갱신형 특약들이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나머지 이제 뭐 입원 특약이라든지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3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 그러니까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내 자녀들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걸 가입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예,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보장받으라고 그렇죠. 가입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네. 아이가 살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넉넉한 보험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죠. 예. 그런데 보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많이 집중된 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예. 보험 내용을 또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3년 갱신형으로 돼서 갱신형 특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갱신형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20년 납이니까, 예. 20년 납 동안 3년 갱신형 한 6번 정도 갱신하면 다 끝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이런 합니다.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20년 납이 되는 동안에만 3년 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보험은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갱신될지 상상이 일단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가입을 했다고 치고 만약에 중간에 사망하지 않고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80년 납이 되는 거죠. 보험료를 80년 동안 내게 되는 거고요. 일단 사망 보장 위주라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얹어서 갱신까지 큰 부담이다.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번 갱신이 아니고 총 예. 26번의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보험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나이는 노년기일수록 더 필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아플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갱신형이 있다라고 하면 노년기가 될수록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 자녀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보험을 내가 할 수 있다면 20년 남 내가 다 해주고 우리 자녀는 보장만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 능력이 되는 한은 우리 자녀의 보험을 내가 다 내주고 우리 아이는 보장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부담되고 자녀가 또 이걸 물려받아서 또
부담되게끔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노년기가 돼서 예. 더 비싸지면 이 보험을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또 문제점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예.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 실손보험은 이제 가입시켜준 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어차피 계속해서 갱신이 되니까 이 보험은 나중에 뭐 한 40대, 50대 넘어서 아플 때쯤 그때쯤 가입을 하면 된다. 예. 20, 30대에는 뭐 실손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설명을 듣고 실손보험 없이 지금 이 보험의 이름이 통합종신보험이듯이 이 부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다른 보험은 가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손은 그냥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뭐 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보장을 받는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이 되는 것이 문제라서 실손보험은 나중에 가입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보험에 있는 갱신형 특약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 특약들도 지금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이 보험이 지금 CI 종신보험이잖아요.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 그때 과연 실손보험이 없이 이게 해결이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진단금만 받으면 치료비로밖에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일단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생활비가 필요하죠. 기간도 길어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의료기구라든지 보조 의료기구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내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식이요법이라든지 굉장히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은데 대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다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단비로 그런 생활비, 간병비 등등을 감당하는 것인데 실손보험이 없다면 여기에서 진단비로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은 몇 년 안에 치료비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실손보험은 가장 기초가 되고요. 지금 20대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10,000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40대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20,000원 밖에 안 됩니다. 20년 사이에 10,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갱신이라고 해도 별로 부담되는 갱신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10,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예. 물론 당연히 20, 30대에 중대한 질병에 걸릴 확률은 적죠. 근데 그 논리가 맞다면 이 보험도 지금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40대 넘어서 예. 가입해야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비도 지금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갱신형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릴 때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도 20년 동안 10,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 갱신형이 별로 오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대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보험사가 제공한 예시표일 뿐 이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가파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 물가도 오르기 때문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노년기가 될수록 위험 부담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갱신형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죠. 보험금을 내준 만큼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물론 갱신형을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세가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보험이 어느 정도 탄탄한데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갱신형을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대밖에 안 된 내 자녀의 보험을 이런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이대로 잘 비교를 해준다라고 하면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부모님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어릴수록 젊을수록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보험료의 역전 시기는 보통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면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녀가 지금 20대밖에 안 돼서 50대가 굉장히 멀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요즘 같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그 이후에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크를 안 하면은 이렇게 표시된 45세 정도에 이거 좀 비싸지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새로 가입하게 되면은 미리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한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마련이고요. 예. 어디 한 군데라도 아프면 보험사는 보험을 잘 가입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그리고 갱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 얼만큼 오른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해당 보험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갱신형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보험일수록 비갱신형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년 정도 납입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더 이상은 보험료의 부담을 안 지게 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I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저희가 자주 짚었지만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것들과 뭐 어떤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 등을 묶어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사망보험금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GI 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가 정한 중대한이라는 기준과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당했을 때의 어떤 중대한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나나 내 가족에게 발생을 한다면 그 병의 경중을 떠나서 당연히 중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당신이 걸린 암은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할 거예요. 정말 증권 안에서 중대한이란 이 세 글자가 정말 큰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받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중대한 암 같은 경우가 과연 뭐냐? 악성 종양이 1.5mm 이상 내 몸속에 침윤된 상태를 얘기해요. 뭐 좀 말이 예.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악성 종양의 크기가 어쨌든 1.5mm를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1.4mm는 그러면 중대하지 않고 1.5mm는 중대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보험, 그냥 암에 걸렸으면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가입한 그렇죠. 분과 그냥 진단 받으면 바로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게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예. 이게 중대한 암이냐 중대한 암이지 않느냐를 따지는 보험. 이 보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당연히 이 보험을 가입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예. 또 주계약의 모든 특약을 최초 1회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보험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이죠. 안 그렇죠.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을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부분이 별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완치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서 이미 진단금을 받아서 다 썼는데 치료비로 다 소모했는데 혹시나 또 살다가 완치는 됐지만 뇌졸중에 걸릴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도 딱 한 번 받으면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암에 걸린 분들은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최초 1회만 보장하는 거는 또 이것 역시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자녀들의 보험을 들 때 사망보험금을 별로 필요치 않는다라는 뜻이지 예. 이 자녀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또 손주가 생길 겁니다. 이 부모님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일반적인 그냥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부분은 꼭 사망보험금뿐이 아니라 해약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은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저축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나중에 노후 보장까지도 가능한데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이 해약 환급률이 굉장히 낮은 종신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된다라고 했지만 뭐 2마리,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입이 되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보험이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보험은 더더욱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녀에게 전혀 가성비가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 만한 보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 가장 좋고요. 지금 군입대를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그쵸. 내년 초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는 뭐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어린이 보험 안에는 질병우유장애라든지 뭐 어떤 암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입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대한 뇌졸중 혹은 뇌출혈, 그리고 뭐 급성심근경색 이런 어떤 협소한 범위의 보험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다 되는 그런 것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분께서는 외가 쪽으로 암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뭐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가입하길 원하셨는데 1억 원 가입하다 보면 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CI 통합 종신보험에서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던 게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 암 진단 시에도 7천만 원, 고해감일 때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CI 통합 종신보험보다 낮은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특약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고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특약이 비갱신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통합종신보험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지 않았던 단독실손보험과 그 다음에 무해지 어린이보험으로 추가를 한다면 지금 보험료보다도 훨씬 더 낮춰지면서 보장 범위도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훨씬 더 확대되는 데다가 갱신형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중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62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바로 지금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올해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주고 예. 못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 달 뒤에 받을 건데 지금 다른 병력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네, 암 보장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가입하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우체국에서 큰 병 큰 보장보험과 함께 삼성화재 유비무암 암보험 그리고 통합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화재 종합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한 달 뒤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가족력이 있는 암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김정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험 총 4개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우체국에 들어있고, 삼성화재 2건 들어있고, 또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잠깐 보면 이게 다 갱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체국도 10년 갱신이고 또 삼성화재도 15년 갱신이고 또 삼성화재 통합보험에도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 또 메리츠화재 실손보험도 갱신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보험료가 좀 싸가지고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셨어. 이 보험 평생 동안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납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건 나중에 조금 들었는데 네네. 또 무조건 해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하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요. 네, 전화 굉장히 잘 주셨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의 큰 보장 보험에는 암 쪽 보장을 좀 크게 갖고 가고 싶다 하셨는데 여기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3대 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암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삼성화재 유비무암 여기는 15년 갱신이에요. 여기도 암 진단비가 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우체국하고 똑같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3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통합보험. 여기는 이제 사망담보가 좀 들어가져 있고, 여기도 암진단비가 갱신과 비갱신 합해서 2천 정도 돼 있고, 또 뇌출혈과 심근경색도 갱신과 비갱신 합해서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은 설명을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우체국 안보장을 좀 크게 갖고 가고 싶어 하시니까 우체국의 10년 갱신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삼성화재 두 보험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비갱신으로 유사암의 범위를 좀 넓히시고, 또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 진단비, 또 후유장애 진단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통합보험으로 손해보험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 게 현재 시청자님께는 최고 적절한 그런 리모델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그럼 메리츠 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메리츠화재는 가져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실손보험만 갱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암과 또 여기에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다 각각 1,000만 원씩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의 암진단비 3천만 원과 메리츠의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구성하는 데서 암진단비 한 3천만 원 준비하시면 암진단비만 한 7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드렸고요. 일단 4건 중에 삼성화재 증권 2건은요. 갱신 문제 때문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안보장 크게 넓혀드리면서 저희가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은요, 원하는 보장 챙기시면서 보험료도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갱신이 고민되시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보장 좀 크게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